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한번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시아 투데이가 말이죠. 지난주 일요일에 이어서 오늘 또 완전히 아주 놀라운 그런 특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평판 여론연구소 코프라 여기에 의뢰해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격히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국민의힘 지지율도 급격히 상승해서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 지지율은요, 골든크로스 거의 1% 차이. 사실 골든크로스에 이른 거나 마찬가지죠. 예, 이러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도의 특징을 보면요. 지난번 대선 때도 세대 포이론, 그러니까 이제 2030하고, 그 다음에 6070이 4050을 짝 포위해서 이긴다. 이게 이제 그 당시에도 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거론이 많이 된 바 있는데, 지금 여론조사가 나오는 걸 보면요. 우리 대선 때 윤 대통령이 이겼던 그 세대 포위론이 힘을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면요. 지금 이제 40대하고 50대는 이제 콘크리트층, 특히 40대가 콘크리트층인데요. 40대도 이미 많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세대 포위론이 굉장히 힘을 받고 있다. 예. 그리고 이제 호남 지역에서도 여론이 지금 뒤집어지고 있어요.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고, 특히 당 지지와 관련해서는요, 윤 대통령이 당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에서 윤 대통령을 지키면 망하고, 그야말로 이 공수처의 불법 영장을 막아야 돼. 이 넉넉한 인간들이죠.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이 여론조사를 보십시오. 그래서 국민이, 이 의원들, 당신들 말이야, 여론조사도 안 보나? 아니, 여론조사 보지도 않고 정치를 해? 아니, 당을 지금 여론조사 보면 국민인보다도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요. 똑같은 여론조사에서. 다른 여론조사를 인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윤 대통령 지지한다고 망하고, 공수처 영장, 불법 영장을 막는다고 하면 살아나? 웃기지 마시오. 당신들은 어떻게 판도 제대로 못 읽냐. 이런 정말 안타까운 정말 상황이 될 줄이야. 꿈에도 생각 못 했네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조중동이 좀 시원찮잖아요. 그나마 조선일보는 그래도 조금씩 지난주부터 돌아오고 있는데, 이 조중동이 완전히 배신을 때리는 사이에 이 아시아투데이와 같은 이런 중견지들이 지금 이제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아시아투데이와 같이 이렇게 신흥, 떠오르는 매체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좀 성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조중동은 가급적 보지 마시고, 이 아시아투데이와 같은 아주 좋은 중견 언론지를 많이 보셔서 정말 배신자들의 이 공백을 채워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아시아투데이가 여론조사를 비롯해서요, 이 집회 관련 뉴스도 아주 충실하게 잘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있었던 이 광화문 집회, 여기에 말이죠, 지금 주최 측 계산으로는 한 300만이 모였다. 이런 보도를 하고 있고요. 한남동 관저 집회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지금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집회에서 나왔던 이 전광훈 목사,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 그 다음에 윤상현 의원, 요분들의 이 폭풍 연설 내용도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요, 아시아투데이에서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폭등하고 있다. 40%를 넘어섰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 긴장해가지고, 왜? 이재명 지지율은 안 움직이잖아요. 빠지잖아요. 오히려. 민주당도 빠지고. 그러니까 요것들이 말이죠. 이 별짓을 다 해요. 카톡으로 퍼날르면 내란 선전 세력으로 고발하겠다고 했는데, 이제는 여론조사 기관마저도 고발하겠다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 평판연구소에서 이번에는요, 문항을, 그네들이 주장하는 대로 문항을 바꿔봤어요. 그랬더니, 윤 대통령 지지율이 더 많이 올라가는 거야. 이거 한 칼에 날려버린 거죠. 예. 이런 정말 공산 독재, 우리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독재인데요. 요 이재명 독재라는 말이 이제 새롭게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 못된 인간들. 요것들 반드시 말이죠. 반드시 이 역사의 한 페이지에서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제거. 악법이 악법?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특검법이라는 미명하에 악법을 양산하고 있는 이 이재명의 민주당. 요거는 안 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미국 내 전 판사가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고 있어. 자,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우리 보수 매체에서도 미국 내 동향을 굉장히 소홀히 다루고 있어요. 이런 좋은 목소리를 거의 안 내고, 그나마 조선일보가 조금씩 보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시아투데이에서 이 워싱턴에 특파원도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아투데이에서 말이죠, 미국 내 동정도 이렇게 진짜 동정이죠, 진짜. 이 동향도 수시로 많이 보도해서, 그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통 보수 매체들이 등을 돌리고 있는데, 요때 지금 목마름의 지금 이 갈증을 느끼고 있는 우리 우파 국민들에게 아주 좋은 뉴스를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독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여러분들께 그리고 김성훈 경호차장,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름도 다 외우실 거예요. 김성훈 경호차장이 이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공수처 경찰에서 예상하는 것과 달리 더 강하게 지금 윤 대통령의 신변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더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도 시간이 되는 범위 안에서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우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이 지지율. 자, 이걸 보시면 이거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보이실 거예요. 이 숫자. 예, 그래서 지지한다가 47%가 되고요.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39 플러스 7 하면 46%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매우, 죄송합니다. 지지한다가 46,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 이게 40 지금 취지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게 거의 골든 크로스에 지금 육박하고 있다. 이런 지금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굉장히 참 그 의미하는가 봐요.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말이죠. 지금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그래서 이 보도에 따르면은 빠르면 내일 집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론 조사 결과가 40% 이상 꾸준히 나오면 요 집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왜? 우리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론 조사 이 결과가 굉장히 지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매우 지지한다가 무려 39%가 되고요. 지지하는 편이다가 7%.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6%. 이 우측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빨간색. 요게 이제 매우 지지한다가 39, 지지한다가 7. 그래서 46이 나왔어요. 46. 자, 그리고 지지하지 않는다가 6%하고 전혀 지지 않는다가 47. 그래서 부정평가가 53이 되는 겁니다. 아주 지지하나가 6. 그 다음에 지지하지 않아가 47. 그러니까 지금 이 어마어마하게 지지율의 이 간극 현상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정도로 지금 여론이 말이죠. 지금 민주당의 사기 탄핵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결정적 반증이 바로 여기서 나타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세대 지금 포위라고 할 수 있도록 20대, 30대에서 긍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43, 20대는. 그리고 30대는 45가 되고요. 그리고 이재명의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에서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37%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50대가 41. 예, 그리고 그다음에 60대, 70대는요. 60대는 53, 70대가 61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별로 다르고 보면 남성은 50%, 여성은 43%가 긍정. 그리고 이제 부정평가는 남성이 49, 여성이 56. 자, 그래서 지금 이 부정평가율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성의 부정평가율이 더 높아요. 요게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이재명이 형수육설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 우리 이제 국민 여러분들, 이재명의 형수욕설 하나만 봐봐라. 그리고 12개의 혐의에다가 이미 전과 사범이다. 이런 인간을 어떻게 여성 여러분들께서는 이 개딸들, 어떻게 좋아하는지 저는 도저히 상상이 안 가요. 상상이 안 가. 예. 그래서 우리 여성 여러분들께서요, 각별히 좀 정신을 바짝 차려주십사. 이렇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긍정평가가 지역별로 볼 때 부정평가를 앞서는 지역이 있어요. TK, PK 지역이 앞서고 있고, 충청도가 제대로 돌아왔습니다. 충청도.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서울에서의 긍정평가율도 45%나 됩니다. 긍정평가 서울에서 45. 그리고 부정은 54이기 때문에 서울도 엄청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 그리고 이제 정당 지지도를 보면요. 국민의힘에서는 윤 대통령의 지지는 93% 압도적인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의 93%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윤 대통령을 살리려고 한남동 집회에 나가면 안 된대요. 이게 정신 나간 넋 빠진 국민의힘 지도층의 인식의 한심한 인식 구조입니다. 이게 얼마나 잘 됐습니까? 국민의 지지율이 93%라는 것은 살려라는 얘기 아니에요. 살려라. 절대 체포영장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얘기인데, 이거 그러면 망한다는 거예요. 요 넋 빠진 국민의 지휘부. 그래서 윤 대통령 말이죠. 반드시 탄핵에서 살아와가지고 현 국민의힘 비대고 이거 싹 다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예. 자, 이 정도 이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말이죠. 진보당에서도 윤 대통령 지지율이 무려 32%나 됩니다. 그리고 보수층에서는 80%가 지지하고 있고
그리고 진보층에서도 12%, 그리고 중도층도 37%나 지지하고 있어요. 중도층에서 37%가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예, 이걸 보면 우리 국민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 무슨 목적으로 한남동에 나와야 하느냐? 딱 한 번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오잖아요. 이 더러운 인간들. 아이고, 이것들이요. 나중에 4년 후에 전부 여러분들 수첩에다 적어놓고서 싹 이번에 그야말로 한남동 관저 이 그 불법 영장 집회에 그야말로 전설에 쓰지 않은 인간들은 싹 다 제거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팔을 갈지 않으면 썩은 암세포가 살아있으면 몸 안에 사람이 못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4년 후에 싹싹 다 도려내야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정당 지지율. 요게 이제 좀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우리 국민의힘이 42%, 그리고 민주당이 35%, 무려 7%나 앞서게 역전이 됐습니다. 역전. 특히 말이죠. 20대, 30대, 그리고 60, 70대에서 압도적 지지율 상승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요, 4, 50만 싹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윤 대통령 지지 프레임에서도 그렇지만은 요 정당 지지율 프로그램에서도 세대 포이론이 지금 힘을 받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금 드디어 민주당을 앞서기 시작을 했습니다. 요거를 지난 5일자, 그러니까 일주일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국민의힘은요, 36%에서 40이니까 무려 6%나 올라갔습니다. 6%. 그리고 민주당은요, 지난주에는 39%였는데 지금 35니까 4%로 빠졌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6%로 벌어졌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 갖고는 안 됩니다. 요게 이제 우리 국민들 사이에 쫙 인식이 이제 딱 이제 고착되고 있는 추세가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지지율, 그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연령별로 보더라도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요. 20대에서는 우리 국민의힘이 37대 34, 30대도 더 40대에서 40%에서 36, 그리고 40대에서만 우리 국민의힘이 37대, 민주당 44로 역전이고, 우리가 밀리고, 50대만 하더라도, 그리고 39하고 21밖에 안 돼서, 불과 2% 차이밖에 되지 않아요. 그 60대는 무려 46대 28, 70대는 55대 25,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고요. 성별 보면은 남성이 45, 여성은 39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고, 예. 아이고, 이 미국에서까지, 송칼러님 정말 고맙습니다. 예.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민주당은 남성에서는 31, 그리고 여성이 39인데 여기서도 보면은요, 다행히 지금 우리 국민의힘의 경우에 지금 이제 여성이 39, 그리고 민주당은 여성이 39예요. 자, 그래서 남성은 당연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의 남성이 앞서는데 여성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성 여러분들의 미래가 살아납니다. 예, 살아나요. 그리고 지역별 지지도를 보면요. 서울의 경우에 국민의힘이 42인 대비해서 민주당이 36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안방 인천 경기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40인 대비해서 민주당은 37입니다. 그리고 충청도에서는 국민의힘이 47인 대비해서 민주당은 30입니다. 그리고 전라도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무려 22%인데 민주당은 47밖에 되지 않아요. 자, 민주당이 호남에서 절반도 안 된다?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 예. 콜로라도에 계신 분이네요. 국민의힘 권성동과 권영세는 정신 차리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콜로라도에서 대통령을 지지한다. 얼마나 답답하시야 이런 얘기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저도 이제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한동훈이 코스하고 똑같이 권영세하고 권성동 요 인간들이 가고 있어요. 요 인간들이 뭐냐? 한동훈이가 최상병 특검법, 3자 특검법 내놨다가 쫄딱 망신당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내란 특검법 요거를 갖다가 이 우연의법적 요소가 제거된 안을 국민의힘에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니 저희들이 이거를 만들어 갖고 통과시킬 힘이 있어? 힘도 일단요 내란에 내자가 들어가는 특검법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 국민들 우파 국민들에게 열불을 나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내란이라고 이름서부터 특검 이름이 내란죄를 지금 빼버렸잖아요. 내란죄가 안 된다는 거 알으니까 빼버렸는데 왜 내란 특검을 만드냐 이겁니다. 내란 특검 우연의법적인 특검을 만든다는 그 사고 자체가 민주당의 프레임에 말려들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 머리 뇌 구조가. 그래서 지금 열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 송컬러님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윤 대통령 지지하고 한다는 응답자 중에 지금 정당별 지지도를 보면은 국민의힘이 84%를 지지하고 있어요. 이걸 보십시오. 그리고 보수층의 78%가 그리고 중도층의 32%가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요. 중도층의 38%, 약 6%가 앞서고 있어요. 6%. 자, 이런 상황인데도 지금 이 한남동 관저 나오면 마치 국민의힘이 죽는 것 같은 지금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 기가 막힌 현실이냐. 도대체 이 국민의힘의 의원들은 도대체 누구의 여론을 보고 지금 이 대처를 하는지 참 기가 막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여론평판연구소가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민주당에서 고발한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문항 배치를 달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딱 3개만 딱 질문했어요. 윤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이념 성향 이 3개만 질문하고 다른 질문을 일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완전히 입틀막을 이어서 이제 모든 그러니까 여론의 흐름 자체를 완전히 그야말로 이 왜곡시키기 위해서 별 X짓을 다 하고 있는 반증이 아니냐. 그래서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제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공직선거법상으로 위반으로 이거를 고발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고발하라고 그러네요. 고발하면 개망신 나가니까. 이 여론조사가 공직선거법에 위반이 되려면 어떤 특정 선거를 목적해서 여론을 왜곡시켰을 때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이지. 여론조사 이제 동으로 가든 서로도 가든 조사 방법론에 그야말로 불법적 요소만 없으면 그는 여론조사기관의 자유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는 것 자체가 법으로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가면 각각 또는 기각사유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건 뭐 마치 어마어마한 부정적 여론조사가 있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처럼 왜곡시키려고 여론을 왜곡시키려고 이 못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거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어제하고 지금 오늘 그러니까 이제 어제는 이제 한남동 광화문 관저 광화문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한남동 관저는 여전히 우리 우파 국민들이 딱 요새를 만들어서 지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자료하면 이게 어제 광화문 300만이 모였다고 합니다. 주최 측에 300만. 이게 이제 이 한남동 관저 앞. 예. 요것도 이제 한남동 관저 앞. 예. 요것도 한남동 관저 앞. 요것도 한남동 관저 앞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충 그림이 그려지실 거예요. 예. 다리 건너자마자 이 한남대교를 건너자마자 요 남산 1호선으로 올라가기 전에 이제 커브 트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우파들이 거기에 딱 포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수적 면에서나 그 열기면에서 그리고 윤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그 결기면에서 좌파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단단하게 요새를 치고 있는데 요 국민의 의원들 요 인간들만 집에서 따끈따끈한 아랫목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따끈따끈한 커피만 마시고 있거나 하는 짓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요게 국민의힘의 현 주소다. 그래서 윤 대통령이 살아와가지고 반드시 요 비대위를 날려버려야 됩니다. 왜? 그래야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니까. 그래야 자유민주주의 헌법적 가치가 살아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제 이제 시간 관계상 이 전광훈 목사의 이제 어제 발언.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민들도 어제 연설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석동현 변호사죠. 석동현 변호사. 그리고 윤상현, 지금 이제 의원. 이런 분들이 한 내용만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어제 집회도 이제 석동현, 전광훈 목사가 이제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건데요. 우선요, 석동현 변호사는 반드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의지를 갖고 있다. 그리고 반드시 탄핵 심판을 이겨낼 것이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은 지금 연금 상태지만 굉장히 강건하다. 조금도 위축되지 않고 계시고 망국적인 국가 비상 상황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계엄을 했다. 그리고 다음 화요일부터 헌재에서 본길이 진행이 되는데 민주당은 가증스럽게 탄핵사유 중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고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소추는 무효다. 탄핵소추는 기각을 하거나 각하해야 한다. 자,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공수처와 경찰과 관련해서 눈이 뒤집혀져서 현직 대통령을 온갖 무리수를 써서 체포를 하겠다고 발악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완전히 치솟고 많은 국민들이 관저 앞에서 지키겠다고 나오니 경찰도 흔들린다. 대통령 곁에는 경호처만 남아있고 여러분들과 함께 대통령을 불이한 체포영장으로부터 지키겠다. 체포는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그리고 2030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2030 청년들의 목소리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목소리이자 명령이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끝까지 함께 해달라.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한미동맹이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고 있다. 예, 왜냐면 윤상현은 외교 전문가거든요. 미국에서 이제 박사학위도 받고, 예. 그리고 이제 외통위 우연장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 군사협력을 증대시키는 것이 윤 대통령을 지키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외교관계는 한미동맹이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자신들의 국기와 성조기를 흔드는 나라는 없다. 자, 그리고 도널드 당선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안타까운 것이 윤 대통령의 탄핵이다. 윤 대통령만큼 한미동맹을 강화시킨 대통령이 거의 없기 때문이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해보면 한국 역사상 가장 최악의 한미동맹으로 가게끔 한 집단이 바로 문재인과 민주당이다. 지난 12월 7일 이 탄핵소추 안에는 놀랄만한 구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 탄핵소추 사유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하고 일본의 경제 외교 정책을 했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민주당이 집권하면 북중러와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만들어냈다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한일 관계는 대한민국 체제와 안전의 수호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악화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한 것이고, 미국과 일본은 혹시라도 윤 대통령이 잘못될까 봐서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오늘 또 아주 지금 한남동 관저 앞에 아주 많은 우리 이제 자유우파 시민들이 오셔서 지금 이 한남동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그다음에 시민들도 말이죠. 시민들도 아주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 그리고 탄핵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 그래서 이재명은 밟아버리자. 내라는 수계가 바로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재명은 빨리 구속시켜야 된다. 이런 취지의 연설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전광훈 목사는요, 윤 대통령이 선포한 이 비상계엄은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 자,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돼서 직무정지된 대통령을 우리는 당장 복귀시켜야 한다. 그리고 국회 본회의 현안 질문을 보면 경찰, 법무부, 공수처, 사법부 모두가 한 그룹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대한민국 말단까지 좌파, 조직화가 돼버렸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이름 붙여서 영내란을 도모하는 반국가 세력을 가만두지 말자. 애국 시민이 일어나야 한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전광훈 목사도 이제는 판은 뒤집어졌다. 판은 완전히 우리 우파 우위판으로 지금 뒤집어졌다라고 하는 점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이런 지금 우리 우파 이런 인물들 이렇게 지금 나라를 지키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국민의원들은 단 한 명도 꼼짝달싹을 안 하고 있는 인간들, 요것들 싹 다 그냥 제거해 버리지 않고서는요, 우리 헌법적 가치가 살아날 수 없어요. 한남동 관제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국민의 의원들, 요것들은요, 사실상 좌파 부역 세력이나 마찬가지다. 요렇게 저는 비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훈 차장도 지금 남은 것은 오로지 경호처 하나밖에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전의를 불사르고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체포영장 집행은 동의할 수 없다. 예, 강하게. 그래서 지금 요 버스, 이렇게 지금 큰 버스가 지금 가로 하나에 서 있는데, 요거 말고서도 이렇게 쫙, 하나, 둘, 셋, 네 대의 버스를 더 추가적으로 설치하고 있고요. 내부적으로, 지금 체포, 저지선을 더 강하게 구축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 김성훈 경호차장 체제에서도 전혀 이상이 없다는 점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